할머니, 이게 뭐예요? 이게 대체 뭐냐고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할머니의 도시락 가방을 열었을 때 저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40년. 할머니는 40년 동안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민수야, 학교 가야지. 엄마가 도시락 쌌어. 치매에 걸린 할머니는 40년 전 죽은 아들을 학교에 보낸다며 매일같이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처음엔 말렸습니다. 어머니, 민수는 이미 하지만 할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냥 놔뒀습니다. 할머니가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그 도시락 가방을 열었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시락 가방 안에는 밥과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할머니가 그 안에 넣었던 것은 할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치매가 할머니의 그 반복되는 행동이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사랑이었습니다. 무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특별한 일이 생겨날 거예요. 제 이름은 박지혜. 올해 53살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우리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할머니를, 우리 가족을,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그날 아침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달라지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새벽. 저는 화장실을 가려다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10분. 그런데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희 집은 저와 할머니 단둘이 사는데 할머니는 밤에 움직이시기 힘든 분이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복도였습니다. 설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넘어지신 건 아닐까, 뭔가 다치신 건 아닐까. 저는 급하게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봤습니다.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낮은 식탁 앞에 등이 굽은 채로 할머니는 도시락을 싸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부르자 할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지혜야. 깼니? 할머니 지금 뭐 하세요? 보면 몰라. 민수 도시락 싸는 거지. 민수. 그 이름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막내 아들. 제 작은아버지이자 4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분이었습니다. 할머니. 민수 삼촌은 오늘 학교에서 소풍 간대. 특별한 도시락 싸줘야지. 할머니는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민수 삼촌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처럼.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치매. 할머니는 3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건망증이었습니다. 이름을 잊어버리시고 밥을 먹었는지 잊어버리시고.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저를 딸이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곧 돌아온다며 기다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 삼촌 이야기는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주무셔야죠. 너무 이른 시간이에요. 안 돼. 민수가 7시에 학교 가야 한다고. 엄마가 늦게 일어나면 어떡해. 할머니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설득하려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현실을 강요하면 더 혼란스러워 하신다는 걸 배웠거든요. 알았어요, 할머니. 천천히 싸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다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지혜가 참 착하지. 고마워, 얘야.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도시락을 싸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떨렸지만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밥을 담고 계란말이를 올리고 시금치나물을 넣고 김치를 조심스럽게 한 켠에 놓으셨습니다. 민수는 김치를 참 좋아해. 매운 것도 잘 먹어.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도시락을 다 싸신 할머니는 낡은 보자기로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쌌습니다. 그 보자기,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아주 오래된 색이 바랜 보자기. 할머니, 그 보자기는 민수가 국민학교 입학할 때 산 거야. 벌써 2학년이 됐네. 2학년. 민수 삼촌이 돌아가신 나이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는 도시락을 식탁 한 구석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민수가 일어나면 학교 보내야지. 네, 할머니. 그럼 이제 주무세요. 제가 깨워드릴게요. 고마워, 지혜야. 넌 참 착한 아이야. 저는 할머니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곧 잠드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도시락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에 돌아가신 아들을 위한 도시락이라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도시락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아침에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할머니는 새벽 4시면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매일같이, 어김없이. 민수야, 학교 가야지. 저는 처음엔 말렸습니다. 할머니, 민수 삼촌은 이미. 하지만 할머니는 제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듣지 못하셨습니다. 뭔 소리야. 민수는 건강해. 학교 잘 다니고 있어. 할머니는 화를 내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으셨던 겁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엄마, 작은엄마, 아버지. 엄마가 또 그러시네요. 큰엄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치매가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지. 그냥 하시게 놔둬. 하지만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시는데 억지로 말리면 더 심해져. 그냥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게 놔둬. 전화를 끊고 나니 더 막막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놔뒀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새벽 도시락을 싸시는 것을 냉장고에는 도시락이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저는 2, 3일에 한 번씩 오래된 것들을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민수 삼촌을 위한 도시락을 쌌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이게 위안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3월 7일, 그날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냉장고에서 오래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버리려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도시락 가방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이상한데? 저는 도시락 가방을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보자기를 풀고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시락 안에는 밥이 없었습니다. 반찬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 안에는 작고 낡은 종이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구겨진 쪽지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날씨가 좋구나. 학교 가는 길 조심해. 차 조심하고 친구들이랑 싸우지 마.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해. 1983년 5월 12일.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산수 시험 본다고 했지? 긴장하지 마. 넌 똑똑한 아이야. 엄마가 너를 믿어. 시험 끝나고 집에 오면 엄마가 떡 만들어 줄게. 1983년 6월 3일. 또 다른 쪽지. 민수야, 오늘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속상해하지 마. 엄마는 내가 나쁜 아이라고 생각 안 해.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1983년 9월 18일. 저는 도시락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장의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할머니가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40년 전 죽은 아들에게 보내는. 아니,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민수 삼촌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할 수 없으셨던 겁니다. 아들과의 대화를, 아들에게 전하는 사랑을. 그래서 매일 편지를 쓰신 거였습니다. 도시락이라는 형식으로. 할머니,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혜야? 뒤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방문 앞에. 그리고 할머니는 제 손에 들린 쪽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이게. 할머니는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읽었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는 치매 환자의 혼란스러움이 아니라 민수는 엄마가 매일 편지 쓰는 거 알고 있을 거야. 저 하늘에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나 맑고 또렷했습니다. 1983년 11월 14일. 할머니, 정신이 드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가끔은 다 기억나. 가끔은.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훨씬 더 또렷하고 슬펐습니다. 민수가 떠난 지 40년이 됐구나. 할머니, 미안해, 지혜야. 내가 걱정 많이 했지?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거짓말. 너 매일 새벽에 나 때문에 잠도 못 자잖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모든 걸 알고 계셨다니. 민수 이야기 해줄까?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는 민수 삼촌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집안에서도 민수 삼촌 이야기는 금기였습니다. 너무 아픈 기억이라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1983년 11월 14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날씨가 좋았어.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지.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민수는 8살이었어. 국민학교 2학년. 그날은 월요일이었고 민수는 친구들과 놀다 온다고 했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 민수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지. 5시 반쯤 되면 돌아올 거야.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며 요리를 했답니다. 그런데 6시가 되도록 민수가 안 왔어. 처음엔 친구랑 놀다가 늦는 거라고 생각하셨답니다. 6시 반이 됐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지. 할머니는 밖으로 나가셨답니다. 학교 방향으로. 그때 봤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찻길 앞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 할머니는 그쪽으로 뛰어가셨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예감을 느끼면서 사람들을 헤치고 들어갔어. 그리고 봤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민수가 거기 누워 있었어. 할머니. 노란 옷을 입고 있었어. 내가 그날 아침에 입혀준 노란 티셔츠. 민수가 제일 좋아하던 옷.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근데 그 옷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고 있었어. 마치 자는 것처럼. 할머니는 민수를 안아올리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구급대원들이 말렸답니다. 움직이면 안 된다고.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할머니는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괜찮아, 괜찮을 거야.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하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밖에서 기다리셨습니다. 1시간, 2시간. 의사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민수는 괜찮아요. 할머니는 소리치셨답니다. 다시 확인해 주세요. 제발.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장에서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안 돼요. 안 된다고요. 할머니는 응급실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말렸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할머니는 계속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민수를 마지막으로 본 게 저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고 원인은 뭐였어요? 할머니는 쓴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음주운전이었어. 낮부터 술 마신 사람이 찻길을 건너는 민수를 못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3년 징역을 받았어. 그리고 출소했지. 겨우 3년. 8살짜리 아이의 목숨이 겨우 3년이었습니다. 할머니, 너무 억울하셨겠어요. 억울하지. 지금도 억울해.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돌아오지 않아.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화를 내도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장례식은 제대로 치르지도 못했어. 왜요? 나는 정신이 나가버렸거든. 할머니는 허공을 바라보셨습니다. 민수 시체를 볼 수가 없었어. 내 아들이 그렇게 차갑게 누워있는 걸. 할머니는 병원에서 쓰러지셨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의식을 잃으셨답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민수를 화장한 다음이었어. 할머니,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제일 후회돼. 그 다음부터 시작했어. 뭘요? 편지. 할머니는 도시락 안의 쪽지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일기처럼 썼어. 오늘 날씨가 좋았어. 민수랑 같이 공원 가고 싶었어. 그런 식으로. 하지만 점점 편지는 바뀌었답니다. 민수야, 오늘 학교 어땠니? 친구들이랑 잘 놀았니? 엄마가 보고 싶니? 마치 민수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게 유일한 위로였어. 민수와 계속 대화하는 것. 할머니는 40년 동안 편지를 쓰셨답니다. 처음엔 공책에 썼습니다. 그 공책이 수십 권이 됐습니다. 그런데 치매가 오기 시작하면서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공책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기 시작했어. 그래서 도시락에 넣기 시작한 거야. 도시락. 민수가 매일 학교에 가져가던. 이렇게 하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았어.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면서 민수에게 편지를 쓰는 거.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웃긴 게 치매가 심해지면서 민수가 진짜 살아있다고 믿게 됐어. 할머니, 가끔은 혼란스러워. 민수가 죽었다는 걸 알면서도 민수가 살아있다고 믿고 싶어. 그게 치매였습니다. 기억과 망각 사이, 현실과 희망 사이. 그래서 매일 도시락을 싸. 민수가 학교에 가야 한다고 믿으면서 동시에 민수가 이미 떠났다는 걸 알면서 할머니는 쪽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오늘도 너를 기다려. 학교 끝나면 빨리 집에 와. 너 없이는 하루하루가 너무 길어. 엄마는 너를 영원히 사랑해. 이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전부야. 할머니는 쪽지를 도시락에 다시 넣으셨습니다. 민수에게 계속 말을 거는 것. 민수를 잊지 않는 것. 할머니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내가 이런 할머니를 돌봐야 해서.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전혀 미안할 게 없어요. 할머니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래오래. 그날 이후 저는 할머니를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는 할머니. 그건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죽어서도 멈추지 않는, 망각 속에서도 살아있는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할머니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지혜야, 사실 민수 이야기에는 내가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어.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게 뭔데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민수가 혼자 길을 건넌 게 아니야. 네. 민수 옆에는 내가 있었어. 할머니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자리에 계셨다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나는 민수를 데리러 학교에 갔었어. 왜요? 민수가 감기 기운이 있었거든. 아침에 기침을 조금 했어. 그래서 데리러 가기로 했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민수가 반가워하더라. 엄마 하면서 뛰어왔어. 저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을 잡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 찻길을 건너야 했지. 신호가 파란불이었어. 나는 민수 손을 잡고 건너기 시작했어. 할머니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수가 내 손을 놓쳤어. 왜요? 장갑. 민수가 장갑을 떨어뜨렸거든. 바람에 날아갔어. 민수는 뒤돌아서 장갑을 주우러 갔답니다. 나는 소리쳤어. 민수야, 안 돼. 하지만 늦었습니다. 그 순간 차가 왔어. 할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나는 민수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 닿을 것 같았어. 정말 조금만 더 뻗으면.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쿵 하는 소리가 났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민수는 날아갔어. 작은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가 땅에 떨어졌어. 할머니.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 다리가 안 움직여졌어. 이게 꿈이겠지. 악몽이겠지. 그렇게만 생각했어.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피를 흘리고 있었어. 사람들이 소리치고 있었어. 누군가 119에 전화하고 있었어. 할머니는 그제야 달려갔답니다. 민수를 안아 올렸어. 민수야, 민수야. 계속 불렀어. 민수는 눈을 떴답니다. 잠깐. 엄마. 그게 민수가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나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 할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셨습니다. 내가 민수 손을 더 꽉 잡았어야 했어. 장갑 따위는 내가 주우러 갔어야 했어.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어. 할머니, 그건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할머니는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지키지 못했어. 8살짜리 아이를. 할머니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매일 밤 그 순간이 떠올라. 민수가 내 손을 놓치는 순간. 내가 민수를 잡지 못한 순간. 할머니는 악몽을 꾸셨답니다. 매일 밤. 똑같은 악몽. 민수가 도로로 뛰어가고 할머니가 손을 뻗지만 닿지 않고 차가 민수를 치는. 일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어. 소리를 지르며 깨어나. 할머니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답니다. 밥도 먹지 못했답니다. 살고 싶지 않았답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했어. 민수 대신에. 할머니는 여러 번 생각하셨답니다. 민수 곁으로 가는 것을. 하지만 못했어. 왜요? 너희들 때문에. 할머니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너의 아버지, 너의 큰아버지, 그리고 너. 할머니에게는 다른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손주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 나 때문에 또 상처받는 거잖아. 그래서 할머니는 살았습니다. 죽고 싶었지만 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 민수가 없는 세상은. 하지만 할머니는 버텼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 편지를 쓰면 민수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 민수와 대화하는 것 같았어. 할머니는 매일 민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침에 쓰고, 점심에 쓰고, 저녁에 쓰고, 자기 전에 쓰고.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사랑해, 민수야. 엄마는 너를 영원히 사랑해. 보고 싶어, 민수야. 너 없는 하루가 너무 길어. 40년 동안 쓴 편지. 수천 통. 아니, 수만 통. 그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할머니는 쪽지 뭉치를 꺼내셨습니다. 도시락에서. 이것들. 다 읽어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들을 펼쳤습니다. 민수야, 오늘 공원에 갔어. 내가 좋아하던 그네가 아직도 있더라. 엄마 혼자 그네를 탔어. 너랑 같이 타는 상상을 하면서. 민수야, 오늘 내 생일이야. 케이크를 샀어. 초는 안 켰어. 내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잖아. 하지만 엄마는 소원을 빌었어. 민수가 행복하기를 일하고. 민수야, 오늘 비가 왔어. 넌 비 오는 날을 좋아했었지? 빗소리를 들으며 엄마 생각했어. 너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이 비를 보고 있을까? 눈물이 쪽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제 눈물인지 할머니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오늘도 너를 기다려.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민수가 돌아왔나? 하고 뛰어가게 돼. 하지만 넌 없어. 언제나 넌 없어.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내 손을 더 꽉 잡았어야 했어. 엄마가 더 조심했어야 했어. 엄마가. 미안해, 민수야. 저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는 40년 동안 사죄하고 계셨습니다. 아들에게. 그리고 40년 동안 사랑을 고백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수 삼촌도 알고 있을 거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삼촌을 사랑했는지. 할머니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아이처럼. 그날 저녁,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쌓여있던 도시락들을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모두. 그리고 식탁에 펼쳐놓았습니다.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읽으려고요. 뭘? 민수 삼촌에게 쓴 편지들. 할머니가 40년 동안 쓴 편지들. 할머니는 놀라셨습니다. 그걸 왜? 저도 알고 싶어요. 민수 삼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할머니가 얼마나 삼촌을 사랑하는지.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저는 웃었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요. 할머니랑.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앉아서 편지들을 읽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건 민수 첫 생일 때 쓴 거야. 이건 민수가 유치원에 입학했을 때. 이건 민수가 자전거를 배웠을 때. 민수의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편지 속에서 짧았지만 빛나던 8년의 삶이. 그런데 편지를 읽다가 저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이 편지는요? 최근에 쓴 편지였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1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이제 너를 만나러 가고 싶어. 너무 오래 기다렸어. 40년이나. 엄마 이제 늙었어. 기억도 가물가물해. 너의 얼굴도 가끔 기억이 안 나. 그게 제일 무서워. 너를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엄마는 결정했어. 곧 너를 만나러 갈게.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지혜야, 할머니는 이제 지쳤어.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할머니 설마.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하지만 나는 정말 민수를 너무 보고 싶어. 안 돼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할머니는 슬프게 웃으셨습니다. 지혜야, 넌 몰라. 아이를 잃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아니야. 넌 몰라.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민수 없이 하루를 살아야 하나 생각해. 밥을 먹어도 맛이 없어. 웃어도 진짜 웃음이 아니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40년이야, 지혜야. 40년. 그 긴 시간을 나는 민수 없이 살았어. 하지만 너의 아빠는 나를 이해 못해. 너의 큰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다들 이제 그만 잊으세요 라고 해.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잊어? 내가 낳은 아이를. 내 품에서 죽어간 아이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치매가 오기 시작했을 때 처음엔 무서웠어.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민수를 잊어버릴까봐. 민수의 얼굴을, 목소리를, 웃음소리를. 하지만 이상하게도 치매는 달랐답니다. 민수에 대한 기억만큼은 선명해. 오히려 더 선명해진 것 같아. 어제 먹은 밥은 기억 못해도 40년 전 민수의 웃음소리는 생생하답니다. 그게 치매의 축복일까, 저주일까?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민수가 살아있어.
현실이 아니라 꿈속에서. 아니, 꿈이 현실이 돼. 치매는 할머니에게 시간 여행을 선물했습니다. 매일 아침 1983년으로. 민수가 살아있던 그때로. 행복해. 그 순간만큼은.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어느 순간 정신이 돌아오면 민수가 이미 죽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마다 다시 민수를 잃는 거야. 처음처럼. 매일 아들을 잃고 매일 슬퍼하고 매일 죽고 싶어하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니?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나는 이제 정말 지쳤어.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혜야, 할머니가 이기적인 거 알아. 너희들을 남겨두고 가는 게. 할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지만 나는 정말 민수가 보고 싶어. 안아주고 싶어. 사랑한다 말해주고 싶어. 할머니의 눈물이 제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이 할멈 때문에 너가 고생이 많지?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좋아요. 할머니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거짓말. 진짜예요. 저는 할머니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 곁에 있어주세요. 할머니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래오래.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수를 만나러 가고 싶어. 저는 두려웠습니다. 할머니가 정말로 떠나실까봐. 새벽 3시.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안 계셨습니다. 할머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거실, 화장실, 부엌. 없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설마. 저는 급하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거리를 둘러봤습니다. 그때 봤습니다. 저 멀리 작은 그림자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뛰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도시락이었습니다. 민수를 위한 도시락.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지혜야? 할머니, 어디 가세요? 민수한테 가는 길이야. 할머니는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가 학교에서 기다리고 있어. 도시락 갖다 줘야지. 치매였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1983년에 계셨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요. 추워요. 안 돼. 민수가 기다려. 할머니는 제 손을 뿌리치려 하셨습니다. 할머니, 제발.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저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할머니를 실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응급실. 의사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환자분이 뇌출혈이 있으셨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심각한가요? 다행히 큰 출혈은 아닙니다. 하지만 환자분 연세가 있으시고 치매도 있으시니 의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혼자 밖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양병원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환자분 상태로는 가정에서 돌보시기 힘드실 겁니다. 요양병원.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할머니는 3일 후에 퇴원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걷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할머니, 편히 쉬세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혜야. 네, 할머니. 미안해. 무슨 말씀이세요? 너한테 짐이 돼서.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 요양병원 가야 하나 봐. 할머니, 너도 너의 인생이 있잖니. 나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면 안 돼. 할머니는 제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가족이에요.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고맙다, 지혜야. 할머니는 잠드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너무나 지쳐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요양병원에 보내야 할까? 아니면 집에서 계속 모셔야 할까?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지혜야, 할머니 상태가 어때?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 나도 들었어. 의사 선생님한테.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지혜야, 미안하다. 내가 혼자 할머니를 돌보게 해서. 아니에요, 아빠. 하지만 이제는 요양병원을 알아봐야 할 것 같구나.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빠. 할머니를 위해서도 너를 위해서도.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할머니의 미래를.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40년 동안 싼 도시락들. 이제 다 읽어봐야 했습니다. 할머니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도시락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식탁에 펼쳐놓았습니다. 수십 개의 도시락. 각각의 도시락 안에는 쪽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1984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어. 내가 없는 첫 번째 새해야.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지만 엄마에게 복이 뭐가 있을까? 너 없는 세상에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음 쪽지를 펼쳤습니다. 민수야, 오늘 내 친구들을 봤어. 학교 앞에서. 다들 컸더라. 너보다 훨씬. 넌 8살에 멈췄지만 다른 아이들은 잘하고 있어. 그게 너무 억울해. 왜 너만 잘하지 못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야, 내 방을 그대로 두었어. 내 장난감들, 내 옷들, 내 책들. 하나도 버리지 않았어. 가끔 내 방에 들어가서 베개에 얼굴을 묻어. 아직도 너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저는 계속 쪽지들을 읽었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내가 태어난 날이야. 케이크를 샀어. 미역국도 끓였어. 혼자 불을 켜고 노래를 불렀어. 생일 축하합니다, 민수야. 촛불을 끄면서 소원을 빌었어. 민수를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민수야, 아빠가 술을 많이 드셔. 민수 생각하시면서. 아빠도 힘들어해. 하지만 아빠는 우셔도 안 돼. 남자니까 라면서. 엄마는 알아. 아빠도 매일 밤 우신다는 거. 민수야, 너의 형들이 결혼했어. 기쁜 일이야. 축하해줘야 하는데 엄마는 자꾸 내가 생각나. 너도 컸으면 결혼했을 텐데. 엄마한테 며느리 데려왔을 텐데.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쪽지 속에서 1984년, 1985년, 1990년, 2000년,
세월이 지나도 할머니의 그리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2010년. 벌써 27년이 지났어. 넌 35살이 됐겠구나. 어떤 모습일까? 아빠 닮아서 키가 컸을까? 엄마 닮아서 눈이 예뻤을까? 민수야, 엄마가 늙었어. 머리가 하얗게 샜어. 주름도 많아졌어. 하지만 너는 영원히 8살이지. 엄마 눈에는. 그리고 최근의 편지들. 민수야, 2023년. 40년이야, 민수야. 엄마는 아직도 너를 기다려. 아직도 현관문 열리는 소리만 들리면 민수가 왔나? 하고 뛰어가. 민수야, 요즘 엄마 기억력이 안 좋아. 치매래.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점점 더 안 좋아질 거래. 무서워, 민수야. 너를 잊어버릴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쪽지들과는 글씨체가 달랐습니다. 훨씬 흐릿하고 떨리는 글씨였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누군지 모르겠어. 오늘은 정신이 없어.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 엄마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 너무너무 보고 싶은 사람을. 최근에 쓴 편지였습니다. 치매가 심해진 후의 편지들. 민수야라는 이름이 자꾸 떠올라. 누구지? 너는 누구니? 왜 나는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너를 생각하면. 오늘 아침 도시락을 쌌어. 왜 쌌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안 쌀 수가 없어. 누군가 이 도시락을 기다리고 있어. 누군지는 기억 안 나지만 할머니는 민수를 잊어가고 계셨습니다. 치매 때문에. 하지만 사랑은 남아 있었습니다. 기억보다 깊은 곳에. 저는 마지막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어제 할머니가 싸신 것. 그 안에는 쪽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이제 너를 만나러 갈 거야. 기다렸어. 너무 오래. 이제 엄마가 갈게. 너를 안아줄게. 사랑한다 말해줄게. 그동안 하지 못한 말들 다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민수야. 엄마가 곧 갈게.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유서였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 안 돼. 저는 도시락을 안고 할머니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너무 조용히. 할머니. 저는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깨어나세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가 숨을 안 쉬어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맥박은 있으신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손목을 짚었습니다. 있어요. 약하지만 있어요. 지금 바로 갑니다. 진정하세요. 하지만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깨어나세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 아직 할머니 보내드릴 수 없어요. 아직 할머니한테 해드리고 싶은 게 많아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발, 제발. 그때였습니다. 할머니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살짝. 할머니? 할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천천히. 해야.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할머니는 약하게 웃으셨습니다. 미안해. 놀랐지? 할머니, 뭐 하신 거예요? 그냥 잠들고 싶었어. 그대로. 할머니의 목소리는 너무 약했습니다. 안 돼요, 할머니. 지혜야. 이제. 할머니. 저는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가시면 안 돼요.
민수 삼촌. 민수 삼촌이 아직 할머니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삼촌은 할머니가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실 거예요. 할머니가 웃으시길 원하실 거예요. 하지만 제발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다시 병원으로 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의사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약을 드셨습니다. 약이요?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셨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하셔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환자분을 혼자 두시면 안 됩니다. 24시간 지켜보셔야 합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살을 시도하신 거였습니다.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지혜야, 할머니 상태가 어때?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뭐? 무슨 일이야? 저는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약을 드신 것, 할머니가 민수 삼촌을 만나고 싶어 하신 것,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아빠도 갈게. 지금 바로. 아빠,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진정해. 할머니는 괜찮으실 거야. 우리가 지켜드릴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외로웠습니다. 1시간 후, 아버지가 도착하셨습니다. 큰아버지, 큰엄마도 함께 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안정실에 계세요. 우리는 함께 할머니 병실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어머니, 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뜨셨습니다. 아, 너희들. 어머니, 왜 이러세요? 큰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셨습니다. 엄마, 우리 있잖아요. 큰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엄마한테는 우리가 있어요. 아들들도 있고 손주들도 있고. 할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알아. 그런데 왜 이러세요? 미안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희들한테 짐이 돼서. 어머니가 무슨 짐이에요?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우리 어머니세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이에요. 하지만 할머니, 제가 나섰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젯밤에 편지들 다 읽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민수 삼촌한테 쓴 편지들. 40년 동안 쓴 편지들. 저는 가방에서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저는 편지 하나를 펼쳤습니다. 민수야, 오늘 너의 형이 아이를 낳았어. 너의 조카야. 너도 삼촌이 됐어. 얼마나 예쁜지 몰라. 너를 닮았으면 좋겠다. 저는 다른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수야, 오늘 너의 조카 지혜가 할머니라고 불렀어. 너무 귀여웠어. 내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편지를 보셨습니다. 엄마, 할머니는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민수 삼촌만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저희들도 사랑하셨어요. 저는 또 다른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수야, 오늘 지혜가 대학에 합격했어. 너무 기뻤어. 내가 살아있었으면 지혜한테 축하한다고 말해줬을 텐데. 민수야, 오늘 너의 형이 승진했어.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너도 자랑스럽지?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몰랐어요. 할머니는 저희를 사랑하시면서도
민수 삼촌을 그리워하셨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한쪽 마음으로는 돌아가신 아들을 그리워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살아있는 자식들을 걱정하고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안해. 너희한테. 아니에요, 할머니. 큰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민수를 그리워하시는 건 당연해요. 엄마의 아들이니까. 우리도 민수를 그리워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동생이었으니까. 큰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사실, 나도 민수가 보고 싶어. 형님, 민수가 죽고 나서 나는 한 번도 제대로 슬퍼하지 못했어. 큰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넌 장남이니까 강해야 한다고 하셨거든. 엄마를 위해서라도 울면 안 된다고. 그래서 큰아버지는 울지 않으셨답니다. 장례식 때도 제사 때도 혼자 있을 때도. 하지만 가슴이 아팠어. 너무 아팠어. 큰아버지는 주먹을 주셨습니다. 민수가 죽던 날, 나는 학교에 있었어. 중학교 3학년이었지. 선생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답니다. 동생이 사고를 당했다고. 나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어. 하지만 늦었어. 민수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갔으면 민수 마지막을 지켜줄 수 있었을 텐데. 큰아버지도 후회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나는 그날 친구랑 놀고 있었어. 아버지는 당시 국민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TV 보고 있었어. 그러다가 전화가 왔답니다. 민수가 사고를 당했다고.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 민수는 건강한데? 아침에도 멀쩡했는데? 병원에 갔을 때 민수는 이미 죽어 있었어.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지. 아버지는 그때 처음으로 죽음을 봤답니다. 8살짜리 동생의 죽음을. 나는 악몽을 꿨어. 매일 밤. 민수가 나타나서 형, 나 데리러 와 라고 하는 꿈. 그 악몽은 몇 년간 계속됐답니다. 엄마만 힘든 게 아니었어. 우리 모두가 힘들었어.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희들을 돌보지 못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큰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엄마도 너무 힘드셨잖아요. 엄마가 제일 힘드셨어요. 하지만 엄마는 너희를 챙겼어야 했는데.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키우시고 먹이시고 재우셨잖아요. 그게 당연한 건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 그 아픔 속에서도 살아가신 게 얼마나 대단하신지 아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는 대단하지 않아. 대단하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40년 동안 아들을 그리워하면서도 살아오신 게 얼마나 대단하신지 몰라요. 저는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신 거.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세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혜야. 할머니, 민수 삼촌도 원하실 거예요. 할머니가 행복하시길. 저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제발 저희 곁에 계세요. 조금만 더. 할머니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알았어. 조금만 더. 너희 곁에 있을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보호자분들,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폐렴이 왔습니다. 폐렴이요? 네.
그리고 환자분 연세도 있으시고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십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일주일간 입원하셨습니다.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가 잠에서 깨셨습니다. 지혜야? 네, 할머니. 여기 있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혜야, 부탁이 있어. 뭔데요, 할머니?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 무덤에 가고 싶어.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금이요? 응, 지금. 하지만 할머니 상태가 마지막일지도 몰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민수한테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싶어. 저는 의사를 불렀습니다. 환자분을 외출시키고 싶으신다고요? 네. 꼭 필요한 일이에요. 의사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으신데. 알아요. 하지만 저는 의사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의사는 허락했습니다. 단 휠체어를 사용하고 산소통을 가지고 가는 조건으로. 다음 날 아침, 저는 할머니를 휠체어에 모셨습니다. 차를 타고 민수 삼촌의 묘지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차창 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오랜만이네. 묘지에 안 가신 지 오래됐어요? 3년. 됐나? 치매가 시작된 후로는 가지 못하셨답니다. 오늘 갈 수 있어서 다행이야.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천천히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민수 삼촌의 묘는 언덕 중턱에 있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곳에 할머니는 묘비를 보시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민수. 1975년 3월 15일부터 1983년 11월 14일. 영원히 우리 곁에. 민수야. 할머니는 묘비를 어루만지셨습니다. 엄마 왔어. 오랜만이지? 저는 뒤로 물러나 할머니께 시간을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민수 삼촌과 대화하셨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자주 못 와서. 요즘 엄마 기억력이 안 좋아. 치매래. 웃기지? 너의 얼굴도 가끔 기억이 안 나. 그게 제일 무서워. 할머니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도시락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도시락 싸왔어. 할머니는 도시락을 묘비 앞에 놓으셨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반찬들 다 넣었어. 계란말이, 김치, 소시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할머니가 도시락 뚜껑을 여셨는데 안에 밥과 반찬이 있었습니다. 쪽지가 아니라. 할머니. 지혜야.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응? 이 도시락은 진짜 밥이 들어있어. 네. 민수한테 주고 싶어서. 할머니는 도시락을 바라보셨습니다. 40년 동안 엄마는 민수한테 밥 한 끼 제대로 못 해줬어. 편지만 썼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은 진짜 밥을 해주고 싶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도시락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민수야, 맛있게 먹어. 엄마가 정성껏 만들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 할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민수야, 너 왔니? 저도 느꼈습니다. 이상하게 따뜻한 바람을. 할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민수야, 엄마 목소리 들려? 엄마 많이 늙었지? 웃기지?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너를 영원히 사랑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어디에 있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도 제 눈에서도 민수야, 엄마 조금 있으면 너를 만나러 갈게. 할머니. 아니야, 지혜야.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엄마는 가야 해. 언젠가는. 하지만 그때가 되면 민수를 다시 만날 수 있겠지. 할머니는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줘, 민수야.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우리는 1시간 정도 묘지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 삼촌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 시간이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가 평화로워 보이셨습니다. 지혜야, 이제 돌아가자. 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할머니는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민수 삼촌의 묘를. 안녕, 민수야. 다음에 또 올게. 우리는 차를 타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차 안에서 내내 미소 지으셨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뭐가요? 민수한테 데려다 줘서. 아니에요, 할머니. 오늘 행복했어.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정말 행복했어. 그날 밤, 할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지셨습니다. 의사들이 뛰어왔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소 농도를 올려.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발, 제발. 아버지와 큰아버지도 급히 오셨습니다. 엄마는 지금 응급치료 중이에요. 우리는 함께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의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안정이 됐습니다. 하지만요? 환자분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얼마나요? 길어야 며칠. 아버지가 벽에 기대셨습니다. 큰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할머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엄마. 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뜨셨습니다. 아, 너희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너무 약했습니다. 엄마 이제 민수 만나러 가나 봐. 엄마,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할머니는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너희들,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는 행복했어. 너희들 때문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랑해. 너희들. 우리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모두 함께. 엄마, 저희도 사랑해요. 엄마, 가지 마세요. 엄마. 할머니는 우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고마워. 내 아들들. 고마워. 내 손녀.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드셨습니다. 편안한 얼굴로.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영원한 잠에 드셨습니다. 2024년 3월 14일, 할머니는 민수 삼촌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40년 만에 할머니의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가족들만 모였습니다. 아버지, 큰아버지, 가족들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민수 삼촌 곁에 묻히셨습니다. 할머니가 원하신 대로. 장지에서 저는 2개의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나란히 있는 아들과 어머니. 40년 만에 다시 만난.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할머니가 안 계신 집.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할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침대, 옷장, 화장대.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공책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가 40년 동안 쓰신 편지들, 치매가 오기 전에 쓴 것들. 저는 공책 하나를 펼쳤습니다. 민수야, 1985년 5월 20일. 오늘 너의 생일이야. 10살이 됐겠구나. 케이크를 샀어. 내가 좋아하던 초코 케이크. 혼자 먹었어. 너를 생각하면서. 생일 축하해, 민수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민수야, 1990년 새해. 벌써 7년이 지났어. 시간이 참 빠르다. 넌 15살이 됐겠구나. 중학생. 어떤 모습일까? 키가 컸을까? 목소리가 변했을까? 엄마는 상상해. 매일. 민수야, 2000년. 새 천년이야. 엄마는 아직도 너를 기다려. 20세기도 21세기도. 엄마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공책은 수십 권이었습니다. 모두 민수 삼촌에게 쓴 편지들. 40년치의 사랑. 40년치의 그리움.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싸신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식탁에 놓고 열었습니다. 안에는 쪽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 민수야, 엄마가 이제 너를 만나러 가. 기다렸지? 오래. 엄마도 오래 기다렸어. 이제 만날 수 있어. 엄마가 너를 안아줄게. 사랑한다 말해줄게. 40년 동안 못한 말들 다 해줄게. 기다려, 민수야. 엄마가 간다.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묘지에 갔습니다. 할머니와 민수 삼촌의 묘에 꽃을 가지고, 그리고 도시락을 가지고, 저는 두 묘비 앞에 도시락을 놓았습니다. 할머니, 민수 삼촌. 제가 도시락 싸왔어요.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반찬들 넣었어요. 민수 삼촌이 좋아하시던 것들도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민수 삼촌 만나셨죠? 안아주셨어요?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저는 할머니 덕분에 배웠어요. 사랑이 뭔지. 할머니는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더라고요. 40년이 지나도 기억을 잃어도 계속 사랑하는 거.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사랑해요. 민수 삼촌도 사랑해요.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해요. 저는 도시락 안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제가 쓴 편지. 할머니께. 이제 할머니는 민수 삼촌과 함께 계시죠. 행복하세요. 40년 동안 기다린 만큼 행복하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살아갈게요. 사랑해요, 할머니. 영원히. 손녀 지혜 올림.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이제 함께.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도시락이 무엇이었는지.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민수 삼촌에게 전하는 너를 잊지 않았어. 너를 사랑해. 너를 기다려. 그 메시지. 40년 동안 매일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저도 도시락을 싸기로. 할머니를 기억하기 위해. 민수 삼촌을 기억하기 위해. 저는 도시락통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쓰시던 낡은 도시락통. 그리고 밥을 담았습니다. 반찬을 넣었습니다.
계란말이, 김치, 시금치 나물. 할머니가 늘 싸시던 것들. 그리고 쪽지를 하나 넣었습니다. 할머니, 민수 삼촌. 오늘도 도시락 싸요. 할머니가 하시던 것처럼 잊지 않을게요. 할머니의 사랑을. 사랑해요. 저는 도시락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내일 묘지에 가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할머니처럼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묘지에 갑니다. 도시락을 들고 할머니와 민수 삼촌을 만나러. 그리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할머니, 오늘 날씨가 좋아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날씨예요. 민수 삼촌,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요? 재미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느낍니다. 할머니와 민수 삼촌이 함께 있다는 것을. 행복하게. 어느 날, 저는 할머니의 공책들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40년치의 편지들. 그걸 책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의 도시락, 40년간의 사랑.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을. 그리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사랑은 시간을 이긴다는 것을.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 할머니는 민수 삼촌을 안고 계실 겁니다. 보고 싶었어, 민수야. 엄마, 저도요. 40년 만에 재회. 40년 만에 포옹. 그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인가요?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민수 삼촌 사랑해요. 거기서 행복하세요. 저희도 여기서 행복할게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바람이 불어옵니다. 따뜻한 바람. 마치 할머니의 손길 같은. 저는 미소 짓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그 사랑.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렇게 할머니의 도시락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시간보다 길고 기억보다 깊습니다. 할머니의 40년. 그것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민수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그리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영원히.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민수입니다. 할머니와 삼촌의 이름을 이어받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아들에게 도시락을 쌉니다. 할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도시락 안에 쪽지를 넣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할머니처럼 영원히. 사랑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영원히.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